한국 쇼미더머니에도 나왔던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미국 래퍼 스눕독, 그리고 세상 모든 어린이의 뽀통령 뽀로로가 투자한 샌드박스. 도대체 어떤 프로젝트이길래 내노라 하는 유명한 각기 다른 분야의 브랜드, 회사들이 너나 할 것 없이 투자했고 계속해서 투자하고 있을까요? 최근 알파 시즌을 성황리에 마감하면서 더 많은 주목을 받고 있는 샌드박스에 대해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샌드박스에 대한 간략한 설명과 함께 지금까지 어떻게 프로젝트를 진행해 왔는지 간단히 알려드리고 앞으로 어떻게 샌드가 가장 큰 게임 암호화폐 중 하나가 될지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그럼 본격적으로 샌드박스에 대한 설명을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 앞으로 더 많은 소식을 전할 테니 좋아요, 구독으로 크립토 NFT 그리고 메타버스에 대한 놓치기 아쉬운 소식들 크립토 누나와 함께 하세요. 혹시 샌드박스에 대해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간단한 설명부터 해드릴게요. 샌드박스는 약 10년 정도 된 게임 기반 메타버스 프로젝트인데요. 세바스찬 보제이와 아르터 마드리드라는 개발자들이 2012년에 픽소울이라는 회사를 설립했습니다. 유저들이 자신만의 가상세계를 만들 수 있는 2D 기반의 모바일 게임으로 시작한 샌드박스는 4천만 명의 유저들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더 샌드박스 에볼루션을 통해 아직도 모바일에서 플레이를 할 수 있습니다. 크립토 불런이던 2017년 픽소울은 샌드박스를 유저가 만든 모든 게임 아이템들을 NFT화하는 알트코인 중 하나인 이더리움 기반 3D 게임으로 만들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2018년 디지털 엔터테인먼트, 블록체인, 게임의 주력인 홍콩 소재 아니코마 브랜드라는 소프트웨어 회사에 인수되었습니다. 현재 이러한 샌드박스 개발은 32개국 100여 명으로 구성된 샌드박스 파운데이션이 주관합니다. 샌드박스는 2019년과 2020년 사이 3번의 샌드 토큰 판매에 걸쳐 약 700만 달러를 모금했으며 2019년 이후 다양한 토지 판매로 수백만 달러를 더 모금했죠. 더 샌드박스에서 알아야 할 중요한 두 가지 요소가 있는데요. 바로 샌드와 랜드입니다. 샌드란 더 샌드박스 내 게임 화폐로 가상화폐입니다. 더 샌드박스 팀에 의하면 샌드는 더 샌드박스 에코시스템 내에서 사용되는 유틸리티 토큰으로 거래 및 상호작용의 기본이 되는 토큰입니다. 그리고 이 토큰은 이더리움 블록체인 기반 ERC20 토큰으로 총 30억 샌드의 제한된 공급량을 가지고 있죠. 보시다시피 샌드박스 내 토지 중 일부는 제페토, 아디다스, 심지어 뽀로로 등 많은 기업이 소유하고 있으며 벅스에딧이라는 소프트웨어를 이용해 각 랜드를 완전히 커스터마이징 할 수 있습니다. 이 벅스에딧은 이더리움에서 NFT로 존재하는 게임 에셋을 만드는 데 사용되기도 하죠. 그리고 이 랜드를 임대하거나 페이투플레이 경험을 통해 수익 창출을 할 수 있는데요. 여기서 페이투플레이 경험은 샌드박스 자체 NFT 마켓플레이스에서 샌드 토큰으로 퀘스트나 랜드, 게임 에셋 등을 사고 파는 것을 말합니다. 더 샌드 내 샌드 토큰과 랜드 소유자에게 통치권을 부여하고 샌드 토큰은 추가 수입을 위한 스테이크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샌드박스는 최근 알파 런칭을 성공적으로 마쳤는데요. 이 부분은 샌드박스 소식에서 다시 한번 이야기해보도록 할게요. 보시는 것과 같이 지난 11월 샌드박스는 디센트럴랜드보다 더 가파른 상승률을 보여주었는데요. 이 가파른 가격 상승은 더 샌드박스의 알파 서비스 출시 발표와 더불어 페이스북의 메타로 리브랜딩을 원인으로 꼽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도 4달러에서 5달러대를 유지를 하고 있는데요. 현재 크립토 화폐 순위 50위 내에 자리 잡고 있으며 사실상 앞으로 지속적인 상승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샌드박스의 어마어마한 NFT 트레이딩 볼륨도 무시할 수 없겠죠. 오픈시 내 현재 판매 중인 NFT의 수만 무려 약 10만 4천 개이며 그중 제일 저렴한 NFT는 1800샌드로 약 7,900달러, 한화로 약 940만 원에 이릅니다. 그리고 이러한 샌드박스의 성장을 기대하게 하는 것이 바로 로드맵인데요. 이 로드맵에 대해 본격적으로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샌드박스의 로드맵에서 볼 수 있듯 2022년 초부터 점진적으로 메타버스의 세계가 열릴 것으로 전망되는데요. 올해 중반부터
DAO 시스템과 더불어 스테이킹이 런칭될 예정입니다. 여기서 DAO는 디센트럴랜드처럼 샌드박스 게임 플랫폼 내 주요 안건에 대한 참여가 가능하도록 해주는 탈중앙화된 통치 시스템이죠. 그리고 DAO에서의 투표 권리는 샌드, 랜드, 그리고 아바타 홀더들에게 주어진다고 합니다. 하반기에는 첫 버추얼 콘서트와 더불어 워킹 데드 게임을 런칭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래퍼 쿤타가 소속된 사자 레코트가 더 샌드박스에서 버추얼 콘서트를 올해 열 예정이라고 하는데 이 콘서트도 그 즈음에 열지 않을까 싶네요. 그리고 연말엔 샌드박스의 새롭고 더 발전된 메타버스 세계를 모바일에서도 즐길 수 있도록 계획 중이라고 합니다. 게다가 정확한 일정은 미정이긴 하지만 엑스박스나 플레이스테이션과 같은 콘솔에서 즐길 수 있도록 샌드박스를 구현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플레이스테이션 5를 가지고 있는 저로서는 이 부분이 상당히 기대되네요. 2023년까지 샌드박스는 버추얼 세계 내 5,000개의 게임 플랫폼을 오픈할 계획인데요. 이미 꽤 많은 게임들이 샌드박스 파운데이션에 의해 모금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아직 로드맵 내에 이더리움에서 수수료가 낮은 폴리곤으로의 이전 계획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진 않은데요. 이것이 앞으로 더 구체화된다면 확실한 샌드의 가격 상승이 예상됩니다. 이제 샌드박스의 소식에 대해서 말씀드릴 텐데요. 제일 먼저 샌드박스의 알파 시즌 1에 대한 이야기를 빼먹을 수 없겠죠. 알파 시즌 플레이 약 한 달 동안 알파 허브 방문자 수는 20만 명이었으며 약 15만 시간 정도 플레이되었다고 하네요. 게다가 긍정적인 피드백이 90%를 차지하는 등 군데군데 아쉬운 부분이 있었지만 아직 개발 단계인 점을 감안해 랜드에서 어떤 경험을 할 수 있는지 사용자들이 직접 경험할 수 있었다는 데에 큰 이의를 두고 있습니다. 알파 시즌 1에 대한 피드백을 적극적으로 수용 중이며 곧 시작된다는 알파 시즌 2가 굉장히 기대되네요. 두 번째 소식은 메가시티 내 랜드 판매 소식입니다. 메가시티는 문화허브로 영화, 음악, 엔터테인먼트, 경제, 부동산, 다양한 홍콩 파트너들로 채워질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지난 13일 메가시티랜드의 판매가 시작되었으며 이 메가시티는 95개의 프리미엄 랜드와 61의 랜드, 그리고 7개의 단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각 프리미엄 랜드는 한정판 NFT와 함께 판매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세 번째 소식은 샌드박스 소유 연예인 중 한 명인 스눕독에 대한 소식인데요. 모두들 아시다시피 스눕독은 샌드박스 내 캘리포니아 맨션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스눕독 소유의 랜드와 이웃이 되고 싶은 누군가가 45만 달러, 하나로 약 5억 3천만 원에 스눕독 랜드의 옆 랜드를 샀다고 합니다. 이 소식을 스눕독이 트위터에 올려 화제가 되기도 했죠. 실제 현실 세계에서 이웃이 되기 힘드니 가상 세계에서라도 이웃이 되고 싶은 진정한 팬심이랄까요? 스눕독은 더 샌드박스 내에서 올해 초 프라이빗 파티를 열 예정이며 이미 1,000개의 티켓 판매가 완료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아니모카 브랜드가 최근 자금 조달에서 약 3억 5,800만 달러, 정확하게는 3억 5,888만 8,808달러를 모금했다고 합니다. 이는 아시아의 많은 지역과 암호화폐 커뮤니티 내에서 행운의 숫자로 여겨지는 8을 엄청나게 붙여놓은 금액이죠. 보도자료에 따르면 이 새로운 자본은 전략적인 인수와 투자, 제품 개발, 그리고 유명한 라이센스 자금 지원 지속을 위해 사용될 전망이라고 합니다. 행운의 넘버로 앞으로의 더욱더 큰 발전 기대할 수 있겠네요. 작년 샌드박스 창시자 중 한 명인 세바스찬은 샌드 토큰의 100%가 3년에서 5년 사이 모두 커뮤니티에 의해 소유될 것이라 말했는데요. 그 말인즉슨 샌드박스 회사, 팀, 어드바이저스, 그리고 파운데이션 모두 그들의 샌드 토큰을 판매할 예정이라는 뜻입니다. 이 상대적으로 짧은 시간 내에 샌드 판매가 과연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아직 미지수입니다. 게다가 지난 3년간 열심히 땅을 팔며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의 기대를 키워온 만큼 샌드박스에 대한 유저들의 기대가 하늘을 찌르고 있는데요. 이 기대를 충족시켜야 하는 샌드박스 개발팀의 어깨가 많이 무거울 겁니다. 게다가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크다는 말처럼 작은 것들에서 실망을 한 사람들이 혹여나 샌드박스를 손절하진 않을까 하는 걱정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어찌 보면 조금은 걱정되는 부분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샌드박스 내 게임들과 그리고 샌드 토큰에 대한 사람들의 기대는 여전히 큰데요. 제페토, 뽀로로, 아디다스 등 다수 기업이 이미 샌드박스 내 랜드를 산 것 또한 그 증거라고 할 수 있겠네요. 블록체인 월드 내에서 대한민국의 영향력이 상당히 큰데요. 그걸 놓칠 리 없는 샌드박스는 한국 지사까지 이미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발빠르게 다양한 게임 에셋을 만들 크리에이터들을 육성 중이라고 하는데요. 이러한 아이템들이 앞으로 더 많은 유저들의 흥미를 끌지 않을까 합니다. 이미 샌드박스를 향한 팬덤이 아주 큰 와중에 이전에도 잠깐 말씀드렸듯 샌드박스는 아직 코인베이스에 상장되지 못했는데요. 크립토 시장에서 미국은 놓칠 수 없는 메이저 마켓이기에 샌드박스의 크립토 불런 시대에 미국 시장 진출이 꼭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메타버스 세계가 지속되는 한 샌드박스는 어느 프로젝트에도 뒤지지 않을 거라 생각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샌드박스가 헤쳐나가야 할 것들은 아직 많습니다. 물론 돌다리도 두들겨보고 건너라 라는 말도 있지만 더 이상의 프로젝트 지연은 우후죽순으로 생겨나는 강력한 경쟁자들 속에서 샌드박스가 끝까지 살아남을지 의문이 들게 합니다. 샌드박스의 개발진이 프로젝트에 있어 광고와 파트너십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고 가상화폐 세계 안팎으로 더 많은 유저들을 보유하기 위해 엄청난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보울데입 야트클럽 구매나 워킹데드 게임 유입 등 여러 방면에서 유저들이 즐길 수 있는 다양한 판을 이미 깔아놓은 셈이죠. 전 세계 4천만 유저와 한 배를 탄 샌드 홀더로서 앞으로 샌드박스의 행보가 기대됩니다. 그럼 샌드박스에 대한 여러분의 의견 혹은 더 알고 싶은 프로젝트가 있다면 댓글로 자유롭게 남겨주세요.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다음 영상으로 뵙겠습니다. 모두들 다시 만날 때까지 아디오스!